지난해 5월 스콜피온 캐피털이 이런 공매도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아이온큐는 사기 기업이다. 스콜피온은 아이온큐가 투자자들에게 개발 중이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32큐빗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리포트에는 전 아이온큐 직원과 양자 물리학 전문가 등 25명에 달하는 관계자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양자 물리학이란 학문 자체가 워낙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스콜피온의 리포트는 투자자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콜피온이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하자 일주일 만에 아이온큐의 주가는 무려 40% 이상 흘러내렸죠.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해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아이온큐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는데요. 스콜피온의 리포트를 증거로 내세우며 아이온큐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소송은 아이온큐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아이온큐가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콜피온 리포트의 논리적 허점도 드러났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콜피온의 리포트가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아이온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듯 보이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고서에는 아이온큐 전직 직원 7명과 양자 물리학계 전문가 11명을 포함한 무려 25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스콜피온은 물질적 증거 없이 이들의 발언만을 토대로 아이온큐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기타 다른 증거 없이 증언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증인의 신뢰성이죠. 하지만 스콜피온은 인터뷰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온큐의 직원이었던 경우도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죠. 단순히 시니어 직원이나 임원 또는 기술부서의 시니어 직원 이렇게만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의 직위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증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니어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재무부서에 있었다면 아이온큐의 기술력을 판단한 능력이 없을 테니까요. 기술부서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이의 증언을 보더라도 왜 아이온큐가 32큐빗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요. 증인이 개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직무에 있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물론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스콜피온 역시 어쩔 수 없이 대중에 공개되는 리포트에 이름과 직위를 밝힐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죠. 법원은 재판을 위해 리포트에서 빠진 내용을 보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 측이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미권 로펌들은 소송을 준비할 때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충하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아이온큐를 고소한 원고들은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기까지 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증명해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인터뷰한 인물들을 찾아내기 어렵다면 발언 내용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시했어도 무방했을 겁니다. 과거 스콜피온 캐피털이 내놓은 퀀텀스케이프의 공매도 리포트 판례를 보면 리포트에 모두 익명 인터뷰만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리포트에 포함된 내용을 증명할 독립적인 자료가 추가로 제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이 밝혀진 전문가가 소송을 당한 기업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한 자료였죠. 법원은 아이온큐를 겨냥한 스콜피온 리포트가 단순히 익명 취재원에 기반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결국 법원이 리포트를 거부한 이유는 익명 취재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고요. 또 이들의 직위가 주장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